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화이자사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는 4만 3천 명 이상이 참가한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자사 백신의 유효성이 95%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17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62명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나왔고 8명은 백신을 접종받은 실험군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10명 발생한 중증 환자의 경우 9명은 대조군에서 나왔으며 1명은 실험군에서 나왔습니다. 화이자 측은 65세 이상 환자에서도 94% 이상의 유효성이 나타나는 등 연령대별, 인종별로도 비슷한 유효성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참가자도 없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연방식약청 FDA에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으며 수일 내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안으로 5천만 회 투여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 투여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내년 1월 5일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 귀네 카운티가 조기 투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조기 투표 일정은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조기 투표소는 11월 대선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페어그라운드에 위치한 투표소의 운영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같이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7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 기간 중 타주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지아주로 이주해 유권자 등록을 한 후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참여하려 한다는 조짐이 있다고 주 정부 관계자가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장관은 1월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할 목적으로만 조지아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려 한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같은 위장 전입을 돕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법이 정한 최고의 내용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타주 유권자의 위장 전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권자 등록 기간인 11월 3일부터 12월 7일 기간 중 신규 등록 유권자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법은 거주할 의사 없이 투표만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 동안 거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연방상원 100석 가운데 현재 공화당은 50석,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한 상태이며 만약 민주당이 1월 결선 투표에서 2석을 추가할 경우 상원 의석수 50대 50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번 결선 투표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도난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루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용의자가 둘루스 프로페셔널 파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접근했습니다. 용의자는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사업장에 침입했고 사업장에서 3개의 노트북 컴퓨터와 1개의 하드드라이브를 훔친 다음 소형 SUV에 탑승해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의 모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루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둘루스 경찰서 혹은 맥키니 형사에게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DK 카운티 정부는 매월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신선한 채소와 함께 터키와 햄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캡 카운티는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돕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파운드가량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한 박스와 일정량의 육류 제품을 제공합니다. 디캡 카운티 정부 측은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는 만큼 칠면조 혹은 햄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눔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디케이터시의 벚고드 프리 스타디움, 클락슨시의 제임스 할포드 스타디움, 스톤크레스트시의 뉴버스 미셔너리 침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량은 총 2,500박스이며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2020-2021 학년도 가을 학기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함께 유학생들에 대한 미국 비자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의 경우 미국 내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어 절반가량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유학생, 재학생 수도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교육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 700여 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90%에 달하는 대학들이 외국에서 오는 신입생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9-2020 학년도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은 107만 5,496명으로 전 학년도보다 1.8%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19-2020 학년도를 기준으로 미국 내 대학과 대학원, 어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총 4만 9,8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학년보다 4.7%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179만 7,571명, 누적 사망자는 25만 5,4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1,64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65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9만 3,980명, 누적 사망자는 8,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6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4,839명, 누적 사망자는 653명입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6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4,147명, 누적 사망자는 47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558명, 누적 사망자는 4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5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